1은 FD다. 힘 곱하기 거리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A가 B한테 힘 F를 작용하면서 D만큼 밀고 가면 1, W는 FD만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게 밀었다. 약하게 밀었다. 다시 말하면 이동하는 동안 힘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힘이 바뀌면 이 식 사용할 수가 없죠. 이 F가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 식은 이동하는 구간에서 힘이 안 바뀔 때만 적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면 힘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힘이 안 바뀔 때만 사용하는 거라면 바뀐다면 힘이 변하지 않을 때만 성립하는데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면 함수라면 그래서 fx가 x에 따라서 막 바뀝니다. 그럴 때는 우리 먼저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간을 작게 자릅니다. 구간을 작게 자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i번째 구간 xi에서 xi 더하기 델타 x만큼의 구간에서는 힘이 fxi로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오차가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xi에서 xi 더하기 델타 x까지 이동하는 동안에는 힘이 이것만 작용한다, 안 변한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안 변하는 동안 그 짧은 구간이에요. 안 변하는 동안 한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안 변하니까 쓸 수가 있죠. fxi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이걸 다 더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 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표시로 하겠어요. 더하기 표시로.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이거는 델타 x 차분으로 생각했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번에 미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미분 저 델타 x가 dx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dx. 그러면 이 dx 동안은 어떻습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때 fx는 그동안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dx 동안에는 fx가 안 변하니까 그 짧은 dx 동안의 한 일은 이건 이제 근사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dw가 되겠어요. 이 dw를 다 더하는 것이 뭐냐? 다 더하는 것이 우리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적분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 fx를 dx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fx를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1의 정의입니다. 우리 앞에서 1은 fd 이렇게 정의했다는 것은 처음에 소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경우에 좀 변하겠죠. 일반적인 경우는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가고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변하면 fd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1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체가 직선으로만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1차원 운동에서는 W는 FD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W는 1은 A에서 B까지 fx를 dx로 곱하는 것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3차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1차원의 경우는 양쪽 끝이 주어져야지 1의 값이 주어지죠. 네, 3차원의 경우는 어떠냐면 1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힘이 안 바뀌는 경우에도 f.d 그랬죠. 그러면 이놈은 적분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 f.dr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3차원은 가는 경로가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느냐에 따라서 1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은 이런 적분으로 주어지는데 경로가 주어져야지만 이 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선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따라서 하는 적분입니다. 선적분의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f.dr. 그래서 경로 C에 대해서 선적분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선적분 연습해 보겠어요. 그냥 가상적인 예를 들어서 FR이 그냥 R이다. 위치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경로를 생각해 보냐면 여기 XY 평면에서 처음에 시작점은 원점이고 끝점은 4, 4인데 우리 경로를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 경로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처음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가느냐. 자 X축을 따라서 이렇게 가겠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Y는 제로죠. Y는 제로인데 어느 사이에 구간은 X는 제로에서 4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 4, 4까지 가는데 이번에 Y축의 평행한 선을 따라서 자 X는 4라는 선을 따라서 갑니다.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4 사이에 이렇게 가겠어요. 자 이거를 C1 경로라고 하고 또 다른 경로로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떤 거냐면 원점에서 4, 4까지 똑바로 갑니다. 경로 2는 이렇게 무엇에 의해서 자 똑바로 가려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에 의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제로에서 4 사이에 X가 제로하고 4 사이에 Y는 X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를 하나 생각하겠어요. 자,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하나 더 하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어떤 경로라냐? 세 번째인데 이놈은 뭘 따라서 가냐면 원을 따라서 가겠어요.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중심이 어디입니까? 중심이 X는 제로이고 Y는 4인. 저기 Y는 4인. 그게 중심입니다.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4인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로. 이걸 C3라고 하겠어요. 이 세 경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 1에 대해서 합니다. 경로 1 어떻게 하느냐? 우리 F도 DR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FR은 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먼저 좌표계를 정하고 좌표계로 대표해야 된다 그랬죠. 직각좌표계를 씁니다. 직각좌표계를 쓸 것 같으면 R은 이렇게 됐어요. 직각좌표계입니다. 그 다음에 직각좌표계에서 DR은 어떻게 표시되냐? 이렇게 표시되죠. XDX 더하기 YDY 더하기 ZDZ. 그래서 두 개를 스칼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칼라고 보면 XDX 더하기 YDY 더하기 ZDZ. 이래가지고 이것을 경로에 따라서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제로에서 4 사이에 어디를 따라갑니까? Y는 제로를 따라가죠. Z는 제로죠. XY 평면이니까 Z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만 살아남습니까? 요거 0이죠. 요거 0이죠. 맨 앞에 항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네, F도 DR은 XDX 이렇게 되겠어요. 이 XDX를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합니까? X가 제로에서 4 사이에서 적분하는 거죠. X가 제로에서 4 사이. 그래서 적분합니다. XDX를 제로에서 4 사이에 적분하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 알죠? 2분의 X제곱은 적분했으니까 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1 중에서 아래쪽 거 적분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적분하느냐? Y가 제로에서 4 사이에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X는 2입니다. X는 2고 변하지 않으니까 DX가 어떻게 돼요? 0이죠. Z는 0이죠. 아까 여기다가 X는 2 대입하고 저기다 X는 2 대입했어요. DX는 0 대입했어요. 뭐만 살아남았어요? YDY 하나만 살아남아요. YDY. 그래서 YDY 하나만 있습니다. 요거를 어디에? 제로에서부터 4 사이에 적분하니까 이것도 역시 8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C1에 대한 경로의 선적분은 1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쉽죠? C2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2는 어떻게 됩니까? Y는 X를 따라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적분할 건 이거죠. 근데 Y는 X면 DY는 DX죠. 양변을 미분하니까 DY는 DX고 Z는 0입니다. 그래서 DY는 Y는 X 대입하고 DY는 X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요건 없어지고 F.R은 EX DX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EX DX를 제로에서 4 사이에 적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로에서 4 사이고 적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네, 16이 나왔습니다. 아까 구한 거하고 같네요. 그러면 C3는 어떻게 될지 보겠어요. C3는 어떠냐? F.Dr은 아까와 똑같고 우리 어떤 경로입니까? 이 경로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미분합니다. 양변을 미분하면 EX DX가 나오고 그 다음에 Y-4DY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X DX 더하기 Y DY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DX 더하기 Y DY는 요거 풀면 4DY가 됩니다. 이 4DY를 YD에서 어떻게 적분합니까? 제로에서부터 4 사이에 적분하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또 1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경로가 다르더라도
선적분 값이 전부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경로의 선적분의 값이 같다. 이것처럼 혹시 경로가 달라도 시작과 끝만 같으면 선적분 값이 똑같으면 그러면 적분에다가 적분 경로를 써줄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적분 경로, 선적분에는 적분 경로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적분 경로가 무엇이든 다 같으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적분 경로를 써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정리할 것 같으면 네, 이렇습니다.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피적분 함수를 더하는 적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적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적분에는 반드시 적분 경로를 표시해 줘야 되는데 혹시 경로가 다르더라도 항상 적분값이 같으면 그러면